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사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사회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존중해야 된다. 여기서 쓸모없는 폄하라든지 또 음모론을 퍼뜨리는 부분,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니 계획적으로 했니 또 누가 일부러 했니, 저는 그런 말을 전혀 배격합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또 이 사건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다른 가해자가 뚜렷한 참사와 같이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한 책임 등을 통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부분도 반대합니다. 자,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생겨도 그런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정권이 퇴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굉장히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동은 과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도 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문제에 관한 모든 논란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오늘 금요 칼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태원 사고, 이건 사고입니다. 액시던트. 그리고 디제스터, 재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거하고 비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리. 자, 영어로 흔히 비리는 커럽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비리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어떤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을 비리라고 합니다. 특히 이 비리에서는 이 공직자 등에서 많이 거론되죠. 그래서 공직자가 해야 될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이 벗어난 일을 저지른 것. 그래서 부패를 저지른 것을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와 비리, 부패는 다른 것이다 라고 봐야 되죠. 자,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첫 번째 문제는 사고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규명해야 되겠고, 또 그 사고로 인해서 개선돼야 될 점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이 사고에서는 인적인 문제와 제도적 문제가 두 개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가 난 이후에야 5만 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어떻게 대응하고 무계획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청중들에 대한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질서 유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 매뉴얼이 없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찰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니 또 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인파 대응 매뉴얼이 없다 하더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17년 전부터 있었다. 다중 운집 행사 매뉴얼 3차례 발생했고 인파 몰리면 대형 참사 가능성이 있다. 경찰 미리 배치 등 예방 수칙이 담겨 있는데 경찰은 이것이 내부용 참고 문건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재난 시스템에 구멍이 있어서 재난을 보고할 때 제대로 이 보고 체계를 거치지 못한다는 것도 이번에 나왔어요. 행안부 장관이 재난 주무부처의 최종장인데 육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112 신고 보고를 못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상 사고만 112, 119 다 제압하고, 그래서 이런 이 공백이 발생한 것은 육상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법에 이게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행안부의 직원 전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았는데 장관은 11시 20분에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대통령한테는 8분 걸렸는데 행안부는 소방청이 행안부에,
또 행안부는 장관에게까지 도달하는데 내부에 31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청에 지금 112 신고 컨트롤 타워에서 지금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래서 경찰의 이 컨트롤 타워 그래서 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 서울 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우고 이 상황실이 아니라 다른 층에 있는 상황실은 11층인가 그러는데 5층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기 발령이 나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사고 1시간이 지나서 상황실로 복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용산경찰서장은 이태원 상황이 위험하다고 9시 반에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 10시 20분 사고 직후에 도착한 것처럼 해놓고 그런데 실제로 11시 36분에 서울청장하고 통화가 되었다. 그 사이에 뭐 했냐 해서 이 사람의 지금 소재 파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경찰청의 감찰팀이 이 총경급 용산서장 서울청 상황실을 봤던 유미진, 용산서장 이임재 이 두 사람만 수사를 해서 윗선 꼬리 자르기다. 또 이태원 파출소는 잘못이 없다. 전국 경찰들 수뇌부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잘 못하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특검을 발동해서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위에 밑에 간의 대립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법무장관이 지금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의혹이 남으면 특검을 하겠다 이러고 있고요. 또 용산 소방서도 현장 순찰했지만은 참사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도 지금 상당한 병력을 가지고 현장에 순찰을 했는데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순찰했는데도 사고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1.5조를 투입한 1조 5천억을 투입한 재난통신망이 이태원 참사 때 활용되지 못했다. 세월호 이후 구축한 인프라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겨우 195초만 사용했고 새로운 장비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이 통신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위기라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을 곳곳에서 다 방기함으로써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골 때리는 일이 있죠. 이태원 참사는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 지난 그 2일 울릉도를 향해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그날 공습경보가 쭉 지금 울리고 있었는데 울릉도 경찰서장은 탄력 근무를 한다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경계 경보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상추밭 자기 관사의 상추밭에서 상추 수확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섬 전체에서 지금 공습경보 발령 이후 늦게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주민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고 공무원들만 지하로 대피했고 그런데 서장이라는 사람이 유연 근무를 하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일찍 집에 갔다. 그래서 해가 훤한데 상추를 수확하고 있더라. 그래서 주민이 화가 나서 사진을 찍어볼 5시 10분에 집에서 상추 수확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신호가 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다 신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고 이걸 개선하는 법적 개선을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검수완박 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 때 검찰이 파고들어서 경찰에 어디에서 사고 났는지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경찰끼리 서로 업참마속이니 지부상손이 하면서 아래 위가 싸우고 자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의 지금 이 대장동이나 그의 지금 비리 의혹은 이것은 처벌과 그야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해프닝이지만, 자, 비리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 간의 교감하에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 이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사고가 났다 해서 이재명이 목소리 올린다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것과 관계없이 그대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돼요. 그것은 철저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차단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고 지금도 또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또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가 저지른 비리를 정치적 핑계로 또 대형 사고를 핑계로 막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그래서 이재명은 이럴 때일수록 지금 자신이 나서서라기보다 당에서 나서서 지금 진책임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든지 개선을 주장하든지 하고, 본인은 자기가 지금 자기의 그 사조직 같은 진위 그런 집단들을 추모 촛불에 투입시키고 그러면서 마치 이 추모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처벌을 면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요, 이태원 사고와 관계없이 이재명에 대한 똑같은 수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벌하려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